안녕하십니까. 일반보유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주택화재보험료율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입니다. 보험회사 화재보험료율서 적용 기준이죠. 지금은 전산에 다 심어져 있죠. 먼저 단독 다가구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3층 이하의 주택, 600평방미터, 200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나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까 다가구 주택과는 달리 개별 등기가 가능하죠.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660평방미터 초과하는 200평이 좀 넘죠.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료율을 적용한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파트 요율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요율 관련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연립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1층이 이제 필로티 구조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주택은 하나, 둘, 셋, 넷, 5개 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립주택으로 보이나 아파트 요율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요율 적용사항의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택 병용 물건, 주택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다른 용도가 교습소, 피아노나 꽃꽂이, 국악 재봉, 치료, 정골, 조산원. 하지만 내직과 출장 치료의 병용 물건은 주택 화재요율을 쓸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농촌, 농가나 어촌, 어업자인 주택. 평소에 하는 정도의 작업이면 단독주택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주택과는 별도로 양잠이나 버섯을 키운다. 그 별도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건축적인 건물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공 후에도 주택 물건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주택 물건 요율을 적용한다. 단 건축 기간 중만을 보험 기간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 물건의 건축 중인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재 외의 재고자산이 늘 수용되어 있는 건물 및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다만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 내에 일시적으로 수용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주택물건 기본 요율에 재고자산 할증 요율을 부과한 요율을 적용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4가지상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다음 보험 목적물의 종류입니다. 주택 화재에 있어서 건물, 건물이죠. 우리가 보험약관에 보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부속물, 담이나 대문, 곳관 이와 비슷한 것은 건물주인이 건물을 가입을 하게 되면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담보가 되더라. 그리고 부착물, 건물주의 간판이나 네온사인 자동으로 담보되더라. 그리고 부속 설비, 전기 설비라 냉난방 설비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가입을 하게 되면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들이다. 가재도구는 일반 가재와 명기 가재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재도구 일체를 하게 되면 가구나 침구나 식량, 연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각각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담보가 되죠. 하지만 명기 가재, 귀금속이나 보석이나 기중품 이런 부분들은 꼭 명기를 해야만 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험료 예시입니다. 이 예시표는 어느 싸고 비싸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담보 물건별로 보험료가 다 틀리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시장 점유율 상위 5개사 기준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년 소멸성이고 건물 급수는 1급 기준입니다. 건물은 1억, 가재 5천, 화재 대부는 10억. K사인 경우에는 대인 1억이 꼭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물은 5억 기준으로 뽑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H사가 21,000원, D사가 4만 원 정도로 해서 차이가 나더라는 부분들이고요. 연립 다세대 주택을 한번 보험료가
단독 다가구보다는 싸죠. 예, 13,000원, 22,000원 정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는 부분들이고. 아파트 요율. 예, M사인 경우에는 9,000원에서 S사인 경우에는 28,000원. 그리고 최저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이거는 보장보험료를 제가 예시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는 보험료가 아니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이렇게 최저 보험료가 틀립니다. 주택화재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참고를 하시고, 또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종목만 있는 회사도 있지만 20세대, 30세대 이상 단체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체 요율이 있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율은 개별적으로 드는 요율을 참고를 했던 부분들로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요율은 보험료가 9,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는 부분들. 예, 참고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율 적용에 관한 규정 중에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관한 특례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좌측, 우측 요율을 달리 쓸 수가 있죠. 1층, 2층도 달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인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거용은 주택화재, 상업용은 일반화재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부대 설비는 주택요율, 기타 상업지역의 복리시설은 일반 물건의 해당 직종, 뭐 슈퍼마켓이면 소형 판매점, 세탁소유면 세탁소요율을 적용해서 사용을 해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주차장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주거용은 주택, 상업용은 일반으로 보험을 처리를 하면 되죠.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 물건의 주차장 전용 건물요율을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건물입니다. 특별요율이죠.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화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로 쓰이는 16층 이상 건물은 특수건물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죠. 혜택도 있죠. 저렴한 보험료로 신체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세대 비특수 건물이 풍수재 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특수 건물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500, 2,000만 원이 채 안 되죠. 저렴하죠. 풍수재 특약 보험료가.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한 관리사무소 관리하는 아파트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죠. 한 개의 동이라도 16층 이상이면 특수건물로 전체를 인정해 준다는 부분들입니다. 신체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입니다. 특수건물만 가입을 할 수 있는 특약이죠. 화재로 타인이 사망을 했다. 1억 5천만 원. 부상을 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후유장애도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인원수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자료죠. 특수건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물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화재보험료율 적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율 적용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일반 보험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책임보험이 참 많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주 발생하는 순으로 하나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영이었습니다.